안녕하세요. 네,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조금만 크게 할게요. 네. 3-1 보겠습니다. 3-1이요. 자, 발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번에는 observe 이렇게 될 텐데, 전에 observe라는 말 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저 앞에서 우리 저 앞에 저번에 독해할 때요. 그러니까 왜 인트로덕션에서 독해 지문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월요일 날 거기 보시죠 한번. 월요일 날 인트로덕션 할 때 독해 4개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첫 번째 그 지문 기억나시나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23-1입니다. 옛날 책 갖고 계신 분들은 23-1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읽어보시죠. Amnesty International monitors human rights abuses against political prisoners around the world. With affiliates in nearly every country, they work to persuade governments to observe and free from imprisonment those who oppose them. 이렇게 될 때 여기서 어려운 단어도 되게 많았잖아요. amnesty하고 affiliates하고 observe하고 요거 이제 세 가지 기억 조금씩 나시죠? 근데 이때 observe를 봤던 거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이 지문 여기를 펼치는 이유가요.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책에 있는 독해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독해를 미리 예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습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끊어서요. 주어가 어디서 끝나고 그 다음에 동사하고 목적어 부분은 어디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마지막 줄에 보면 who oppose 때문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렇게 해놨죠. 그런 것처럼 종속절의 시작과 종속절의 끄트머리를 표시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손을 대서 독해를 할 때 펜을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내일도 보고 그러겠지만 독해를 하실 때 자꾸 글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읽는 거 있잖아요. 특히 덩어리, 주어 덩어리, 목적어 덩어리 끝난데 종속절 시작과 끝 이런 것들 자꾸 손으로 표시해서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여드리려고 여기 모든 지문에다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어디에서 주어가 끝나고 그 다음에 목적어까지가 어디고 종속절이 어디서 끝나고 이런 거요. 이렇게 표시해 주시죠. 자, 그러면 다시 observe로 돌아오셔서요. observe는 그때 봤던 것처럼 free from imprisonment 그거 동의어로 이제 용서하다 석방하다였고요. solve 동그라미 하시고 자 아시죠? 발음하시면서 입은 소리를 내고 손은 쓰고 그다음 머리로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로 공부하는 겁니다. 귀로는 듣고요. 자, 그러면 observe, solve는 동그라미하고 이것이 loosen, 헐렁하게 푸는 건데 AB란 접두어를 확실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AB는 away니까 풀어서 멀리 가라고 하는 용서해 주다 합니다. 그럼 동의어가 용서하다 하면 제일 쉬운 동의어가 forgive가 되겠고 다른 것도 읽어보죠. 자, forgive부터 시작합니다. forgive, acquit, pardon, remit, exculpate, clear, liberate, exonerate. 자, 형광펜을 들으시고 다시 공부하는데요. 모르는 단어는 형광펜을 칠합니다. 다시 해보죠. 앞에서부터요. forgive, acquit, 모르시죠? pardon, remit, 그다음 exculpate, clear, liberate, exonerate. 많이 모르실걸요? 그쵸? 거의 모르시죠? 그런데 지금 표시한 acquit과 remit과 exculpate와 exonerate가 표제어로 나올 겁니다. 우리 1000개, 보캐블러리 워크샵 표제어 1000개예요.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거든요. 보캐블러리 워크샵 1000개를 다 하시면은요, 이런 단어들 다 아시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공부할 거 내가 미리 봐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채우겠습니다. 용서하다 하면 멀리 풀어주니까 접두어 뭐를 쓰고, observe, 입에다 꼭 발음하시고요. 그 다음에 녹이다 이러면은 접두어 여러분 우리 어저께 접두어 공부했잖아요. 그 접두어 여러 가지 중에서 녹인다는 말하고 어울리는 접두어는 뭡니까? 녹인다는 건 이렇게 뭉쳐져 있던 거를 풀어내는 거죠. 뭉쳐져 있던 설탕 덩어리가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당하는 접두어는 this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발음이 deserve가 되겠고 발음 연습하시고 명사로 dissolution 이렇게 되면 용해거나 와해 당이요. 당이 와해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당이 뭉쳐져 있다가 와해된다. 그때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dissolution이요. 그러니까 와해라는 내용에 여러 가지 풀어지는 여러 가지 경우에 쓸 수 있는 거죠. 발음 연습하셔서 외우시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결정하다가 있는데요. 이게 접두어 이건 좀 논리적 연관은 덜하지만 그 결정하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serve? reserve 이 단어 아시잖아요. reserve. 완전히 푼다. 여기서 왔겠죠? 자, 그래서 결정이라는 명사는 resolution이 되겠고요.
근데 그 옆에 보시면 결단력 있는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강세가 앞이고요. 발음이 resolute 이렇게 해요. 자, resolute이라고 발음하시고 스펠링은 그냥 R이만 붙이시면 됩니다. 근데 발음이 특이하죠. 강세를 찍어놔야지 나중에 그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발음이요. resolute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우유보다 난 이러면 발음은 irresolute 이렇게 될 테고요. 자, 그럼 저 뒷장 가셔서 용매 녹일 수 있는 이게 있는데요. 발음은 servant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파산안이 있는데요. 이게 녹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채무관계 더 이상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부정어로 접두어를 그럼 부정어면 대표적인 접두어가 뭐죠? 부정하는 접두어? in하고 또 있잖아요. 부정의 대표적인 접두어 in하고 on. 근데 그건 그렇게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on 들어가는 말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 in 아니면 또 대표적인 부정어는 this 그렇잖아요. 그런데 in하고 this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둘 중에서 이게 아니면서 따로따로다 이러면은 뭐를 붙이고 this. 그냥 이게 아니다 이러면 in입니다. 대체로. 그걸로 완전히 가릴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런 분위기의 차이가 있다고요. 지금은 파산했다는 거는 풀리지 않는다. 이걸로 끝나죠. 그러니까 접두어 뭐가 적당하다? in이요. 따로따로한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발음이 insolvent 여러 번 최소한 5번 해서 되도록이면 외우시죠. insolvent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bankrupt의 거의 유일한 동의어입니다. bankrupt하고 바꿔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고 3-2의 발음은요. 강세가 T2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이 abstemious 이럽니다. 자, abstemious라고 여러분 abstemious 이렇게 올려서 읽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TEM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이것의 뜻이 컷 자르다인데 그러면 잘라가지고는 컷 잘라서는 ABS가 away니까 잘라서 내가 날름 써버리는 게 아니라 잘라가지고 멀리 이렇게 갖다 두는 겁니다. 뭐 하려고? 절제하고 삼가하고 좀 나중에 쓰려고. 그쵸? 그러면 전에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말을 했었죠. 왜 그러니까 멀리다가 유지해 두고 있으면 그걸 내가 삼가하고 절제한다 이런 말 했잖아요. 유지하다라는 어근이 뭐죠? 이렇게 계속 둔다. 계속 둔다라는 어근이 테인이라는 거. 이게 지금 좀 열심히 해두시죠. 나중에 보면 진짜 많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어근으로부터. 그래서 테인은 유지해 두는 건데 멀리 유지하다 삼가하다가 abstain이었고 이거 가지고 이제 형용사를 만들면 절제하는이라는 형용사가 나오는데 abstinent 이렇게 되면 요것이 지금 하는 말. 자, 이거 한번 외워보시죠. 지금 했던 말 보지 말고. 자, 이거 한번 외워보죠. 잘라서 멀리 듣는 발음은요. 발음 어떻게 abstemious. abstemious하고 동요가 돼. abstinent나 abstemious나 멀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멀리 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abstemious라는 말의 TEM이 자른다는 게 생각이 거의 안 날 것 같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연관된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펠링이 TOM 이러면 자르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지금은 자를 수 있지만 원자는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element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를 뭐라고 하죠? 아톰 있죠, 아톰. 그 만화 영화 아톰. 그게 atom 이렇게 있는데, 강사 여기니까 atom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럼 요거는 자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만든 겁니다. 원래 이런 말이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뭐, 보원이 뭐 그런 사람들 만든 거잖아요. 자, 그런데 atom이 자를 수 없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좀 쉬운 말은, 이런 건 아실 수도 있습니다. 자, 잘 못 들어보셨죠? 유명한 말입니다. 발음이요. anatomy. 강사 여기 있고, 보시면 여러분 왜 T 발음이 때로 안 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아는 게 뭐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어떻게? waiter 이렇게 읽는다 그러고 뭐 water 이렇게 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water, waiter 이렇게 읽지 이거 T 발음 거의 안 나거든요. 근데 지방에 따라서는 뭐 water 이런 데도 있긴 있다 그러지만 보통은 water 이럽니다. 근데 이 규칙은 굉장히 간단해요. 어떨 때 이 T 발음이 안 나는 것 같으세요? 어떤 규칙이죠? 지금 한번 보시죠. 어떨 때 T 발음이 안 나는지 한번 여러분이 규칙을 찾아보시죠. 지금 이런 방식을 인덕티브하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시죠. 이 발음은요. A는 T 발음 안 나죠. 이거는요. anatomy 안 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waiter 이럴 때 안 납니다. 그다음 어떨 때 T가 안 난다? 잘하시네. 모음 강세받는 모음 때문에 이 소리가 강하게 되니까 이 소리 거의 안 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규칙을 하면 거의 대부분 무슨 말을 그 모음이 강조받고 그 다음 T는 거의 발음이 안 난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anatomy는 뜻이 뭐냐면 자르는 거고 이게 해부학입니다. 그러니까 의대에서 해부학 책들이라든지 해부학에 관련된 말을 할 때는 항상 이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anatomy. 지금 발음 여러분 하시죠? anatomy.
그 다음에 이제 abstemious라는 단어가 있고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 우선 요걸로부터 시작할까요? 나머지가 되게 어렵거든요. 중요한 단어긴 하지만. 그다음 책을 보시고요. 책에서 TOM 들어가는 말들이 뭐가 있느냐. 2분 읽어보겠습니다. 2분. 발음이요. 다이카르미 이럽니다. 다이카르미. 역시 T 스펠링 바로 앞에 모음에 강세가 딱 가니까 T가 소리가 되게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발음하셔서 발음이요. 다이카르미 이러면 DI라는 숫자, 이건 DI는 숫자입니다. 2라는 숫자고요. 그 다음에 TOM을 분이라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분이 나눌 분자잖아요. 그래서 다이카르미 하면 2분. 세상을 뭐 흑인과 백인이라든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라든지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는 것. 이걸 이제 2분이라는 거죠. 완전히 반으로 나누는 것. 자, 그 다음에 요약이라는 말도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외우지 못하고 발음만 익혀두는 겁니다. 자, 강세가 두 번째 했습니다. 발음은요. epitome. 그러면 주변은 잘라내고 핵심만 남긴 것. 이게 epitome입니다. 제가 설명할 동안 여러분은 연습하시죠. 손으로도 몇 번 써보고. 자, 그 다음에 곤충아, 이거 곤충이 왜 절지동물 잘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TOM이 들어가는 말로 entomology 이럴 수 있는 거죠. 발음 entomology 이렇게 강세 찍어두시고요. 이 OLOGY 이 말이 들으면 모두 학이고 그때 강세는 모두 첫 번째 O에 있거든요. 이런 걸 규칙화할 수가 있죠. 자꾸 확실하게 하다 보면. 자, 그 다음에 맹장수술 발음은요. appendectomy. appendectomy 여러 번 읽다가 이거 맹장수술 같은 거 알아 뭐 하느냐 싶지만 굉장히 쉽게 만들잖아요. 어저께 우리 공부하셨죠? 책의 부록이나 맹장을 뭐라고? appendix. 거기다가 TOM을 적절하게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appendectomy가 나온 거죠. 우리가 만약에 appendix를 모른다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지만 appendix를 미리 안다면 그다음 TOM이 자른다는 걸 알면 appendectomy는 되게 쉽죠. 자, 그다음에 그 요약하다 이거 이제 epitomy의 동사형 발음은요. epitomize가 될 테고 해부하기 anatomy가 되는데 우선 anatomy는 외우는 겁니다. 오늘은요. 자, 그다음에 abstemious는 물론 외우셔야겠죠. 자, 그러면 또 넘어가시고 3-3에 가셔서 발음은요. abstract 여러 번 abstract라는 단어 익히시고 그다음에 젝트를 동그라미 하고 이런 젝트라는 스펠링 들어가면은 던지다라는 걸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던지다니까 굉장히 단어가 쉽게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젝트 생각 안 나시면 제트기 있죠. 제트기 뭐 무슨 비행기 이름에 무슨 제트 이름할 때 JET 있잖아요. 그게 막 여기서 온 겁니다. 근데 그것 말고 다른 말도 쉬운 거 많거든요. 우선 abstract부터 봐야겠죠. AB를 동그라미 하시면 AB는 뭐였죠? AB는 away. 되게 빨리 AB 그러면 막 한참 생각하다가 away 이러지 말고 AB는 away 금방 나올 수 있도록요. 자, 그러면 멀리 던져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중하고 중요한 물건이면 갖다가 휙 던지지 않죠? 그러니까 멀리 휙 던졌다는 거는 이게 소중하지도 못하고 비참한 상태고 이렇다는 거죠. abstract요. 멀리 던져서 쓰니까. 그래서 비참하거나 비열한이 됐습니다. abstract는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동의어를 읽어보시죠. 이건 뜻이 그 다음에 끝에다가 한국말로 적어주세요. 이게 비참한인지 비열한인지. 자, 1번 있습니다. mean, base, sordid, contemptible, ignoble, infamous, low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뜻은요. 비참한, 비열한 죄송합니다. 비열한. 2번 읽어보시죠. 발음은 miserable하다, wretched, helpless, hopeless, subservient. submissive 이렇게 되면 이거 좀 비참하고 지위가 낮다는 얘기가 되죠. 자, 이런 말이 abstract입니다. 네, 밑에 있는 거 채우겠습니다. 비참한 발음은요. abstract 하시고 그다음에 추측하다 하면은 이거 접두어를요. 이렇게 한번 던져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데 그냥 한번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 한번 슬쩍 던져본다. 근데 이게 컨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좀 이런 느낌을 주나 봐요. con을 붙이시고요. 연결해서 발음하시면 해보시죠. 연결해서 발음이 conjecture 이렇게 되겠죠. 젝트의 강세 있고요. 일단 굉장히 쉬운 동의어 한번 붙여보시죠. conjecture는 추측하다의 제일 쉬운 말. conjecture는 추측하다 동사 되게 쉬운 거. guess 그렇죠. 근데 conjecture 나중에 표제어로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중얼중얼 뭐라고 설명을 자주 하면 그게 표제어로 나오고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 때는 좀 받아 적으시고 동의어를 연결해서 conjecture는 guess다 그렇게 자꾸 읽어보시죠. 자, 그 다음 낙담시키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풀 죽었다면 어디로 툭 떨어졌네요. 어디로? 위로? 아래로. 그렇겠죠? 그 아래로 툭 떨어졌다. 접두어 뭐 할까요? DE 좋죠. 자, DE 연결하셔서 발음은 dissect.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추방하다, 방출하다 이랬는데 출자가 있잖아요. 출자. 그럼 접두어 뭐 하고? x. 그렇죠? 근데 이만 붙입니다. 여기는 발음 때문에 exact. 이게 이제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발음이 exact. 하면 밖으로 뭐 한다는 거죠? eject라는 말은 밖으로 뭐 한다? 밖으로 던진다. exact라는 말을 할 때 밖으로 휙 던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입하다. 그리고 입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접두어를
insect 이러겠죠. 그 다음에 불쑥 끼어들다 이러잖아요. 끼어든다는 거는 사이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이에라는 접두어가 interject 중간에 끼어 넣는다. interject.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영어를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뜻을 생각할 때는 한국말로 했지만 그 다음에 영어를 자꾸 익혀서 영어가 머릿속에 남도록 해야지 한국말 뜻만 나오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계획, 입안, 발사하다 그럼 앞으로 던진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란 접두어 project. 그 다음 거절하다 그럼 어디로 던지죠? 싫으니까 뒤로 탁 던져버리죠. 그래서 접두어가 reject. 네, 복종시키다 하면 밑으로 탁 던지겠죠. 나보다 하위에 이러니까 밑으로란 접두어 subject. 복종시키다. 이건 주제도 되지만요. 자, 그럼 이런 거 외우시겠습니까? 나중에 이따 이 책 가서는 외우시죠. 이 책에서 공부할 때는 젝트 들어간 단어들 다 외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비참한이라는 맨 첫 번째요. 그 옆에 보시면 인접한이 있습니다. 인이요. 그쵸? 인접한이라는 말 앞에 접두어를 뭘 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인자 있잖아요. 한문의 인자가 되게 어려운 글자지만 뜻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이 어질 인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인이 무슨 인자일 것 같으세요? 야, 이 사람 한문을 굉장히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인자 가까울 인자 아닙니까? 인근, 인접 이런 말 할 때 인자예요. 이게 가까울 인자거든요. 근데 한자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못 쓰지만 가깝다는 말이에요. 그럼 접두어 중에서 가깝다는 말이 어느 겁니까? 가까이에. 그쪽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그러다 보니 가까이에. 이런 접두어는 A, D. 그렇죠? 그래서 AD를 연결하시면 발음은요. adjacent. 근데 이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지금 연습하시죠? 뒤로 가겠습니다. 3-4를 보시고요. 자, 발음 어떻게? ablution. 강사의 ablution 이렇게 연습하고 그다음에 LU 동그라미하고 LU의 뜻이 wash, 씻다다. 그런데 AB는 별 뜻이 없고요. 무슨 강조만 합니다. 그래서 씻는데 대충 씻지 않고 싹 씻는 것을 목욕재개를 ablution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동의어가 뭐 씻는다는 말로 해서 한번 잠깐 읽어보면 bath라든지 wash, 탑 욕조죠. 그 다음에 shower, cleansing, soaping 이런 말들 뭐 동의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LU가 씻다라는 게 중요한 단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세탁하다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씻다잖아요. LAUN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wash여가지고 세탁하다가 발음이요. launder 세탁소 할 때 laundr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수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접두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나면 물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말이 들어가면 이게 물이니까요. LAUN 이런 스펠링 전부 물이니까 홍수는 물과 연관이 있으니까 이거 쓸만합니다. 근데 접두어를 뭐를 붙여가지고 이 강사를 이렇게 넣는데요. 이 홍수는 거의 대참사를 일으키는 홍수를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대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작년에 여기 신림동에서 홍수 나가서 사람 막 죽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신문에서. 그러면 파괴, 참사에 해당한 접두어가 뭐죠? 파괴, 참사, 안 좋은 것, 막 사람이 죽고 재난, 접두어? D. 자, 발음은요? deluge. 그러니까 deluge라는 말을 홍수라고 할 때는요. flood하고 굉장히 다른 겁니다. deluge라고 이건 destruction이에요. disaster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deluge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물개하다 보겠습니다. 물개하는 것도 LU. 물을 섞으면은 이거 LU가 들어가면 물을 쓰는 건데 물을 섞으면은 묽어지잖아요. 근데 접두어 뭐가 어울리느냐? 묽는다는 건 이렇게 막 촘촘하게 했다가 물을 넣어서 어떻게 되죠? 풀어지잖아요. 그렇죠? 따로따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진다는 접두어 this. 그래서 요거 스펠링 발음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은요. dilute 혹은 dilute. 자, 그런데 dilute라고 자꾸 연습을 하는데 근데 이걸 반복하는 연습이 문제가 아니라 왜 여기 di가 들어가고 왜 여기 lu가 들어가는 거를 이해하자는 거죠. 물을 넣어서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쵸? dilute. 그럼 연습하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시면 모르지만,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deluge나 dilute 이런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희석되지 않는이 있는데요. 희석된 이러면 dilute 이르겠죠? 자, ed를 붙이면, 뒤에 ed를 붙이면 이미 그렇게 된을 만들잖아요. 근데 희석되지 않으니까 앞에 부정어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때 부정어로 un을 붙입니다.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던 un을 붙여서 발음을 그럼 연결해 보시죠. 발음이 undiluted. 자, 발음 연습은 여러분이 많이 해주세요. 자꾸 제가 그런 말을 자꾸 할 수는 없습니다. undiluted 여러분 해주시고, 자, 세면소 발음이요. laboratory 이럴 때 lav까지가 씻다라는 거죠. 동그라미하고 적으시고요. 네, 뭐뭐 씻다라는 동사가 발음이 lave 이렇게 되는 거 연습하고 lav에 씻다. 그 다음에 확 물을 촥 끼얹듯이 굉장히 많이 주고 아주 충분하게 주는 이런 말이 lavish인데, 자, lavish라는 말이 과도하고 풍부하다라고 말할 때는요. 완전히 이렇게 확 끼얹어주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찔끔찔끔이 아니라
아니라 물을 막 쫙 끼얹는 그런 느낌으로 lavish 넘어가죠. 그 다음 3-5로 가셔서 발음은요. 강세가 앞입니다. 강세가 앞이면 발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거 강세 딱 받으면 어떻게 발음하죠? ever 그렇게 되겠죠. 자, 발음은 abrogate요. 여러분 abrogate 여러분 목소리 너무 조그맣니다. abrogate 큰 소리로 예, 여러 번 해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어디다가 하고요? 동그라미 rogue에다가 하고 rogue의 뜻이 ask 요구하다고 그 다음에 ab란 접두어는 away잖아요. 그러니까 abrogate가 폐지하다가 되는 것은 abrogate가 폐지하다 할 때 이 사람들 생각 어떠냐면 멀리 가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abrogate 저리 가 이렇게 요구하다가 abrogate 그쵸? abrogate rogue 요구하는데 멀리 가라고 요구하다 이러니까 폐지하다 저리 치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그렇게 여러분들 연습하겠습니다. 멀리 가라고 요구하다. 자 그러면 abrogate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조금 있으면 보게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rogue라는 말을 ask라고 해서 근데 ask라는 말이 조금 애매한 게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ask가 뭐하다 ask가 질문하다 묻다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하다 요청하다 그러니까 요구하다 이런 뜻도 있어서 이때는 뭐로 봐야 되죠? 멀리 가라고 묻는다 이러면 이상하고 멀리 가라고 요구한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때로는 이제 질문하다 라는 말로 로그를 쓸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그 단어가 좀 어려우니까 좀 쉬운 단어부터 하면요. 이런 단어가 있는데 발음이요. rogue 연습해 보시죠. rogue 이게 R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그 R이요. 그 방법은 간단한데 혀를 굉장히 안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rogue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말하면 제가 진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이렇게 합니다. rogue. 그러니까 혀가 여기 혀 근육이 이렇게 끌어당겨질 정도로 R을 진짜 많이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을 말할 때 이걸 이러지 않고 월 이럽니다. 그래서 월 이럴 때 혀 근육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그 근육이 당겨질 정도로 그렇게 R을 많이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되네요. 근데 roll가 이렇게 할 텐데 방법은 간단한데 안으로 집어넣기만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그렇지. 근데 rogue 이렇게 되면 이거는 뜻은 뭐냐면요. ask 요구한다 그래서 요구하고 뜯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죠. 제가 rogue 하면은 나쁜 놈, 깡패 이런 사람들을 rogue라고 하고 보통 이제 어른들이 꼬마애들가 이 녀석 이렇게 말할 때도 rogue라는 말을 하긴 한다는데 보통 굉장히 나쁜 말을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뜯어가고 요구해가고 뺏어가는 사람이죠. 근데 이 말 우리가 이제 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이 왜 미국에서 되게 세상에서 나쁜 나라들을 이렇게 지목을 하잖아요. 그래서 몇몇 아주 이런 나쁜 맨날 와가지고 돈 뜯어가고 위협해가지고는 못 뜯어가고 이런 나라들 그 무슨 country rogue country 바로 이 단어 썼습니다. 이런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 그럴까요? 미국이 보기에 굉장히 나쁜 나라다. 맨날 와서 뜯어가고 위협하고 막 이런다. 네, 그렇죠. 북한이 옛날에 있다가 없었다 그러죠. 로컨트리 명단에 북한이 있었다가 왜 정상회담 때문에 빠졌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이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이라크 같은 나라가 그렇죠. 이라크, 리비아 이런 나라 그럴 텐데 그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뜯어가는 나라라는 거죠. 근데 지금 북한은 여기 없다 그러네요. 여기 명단에 다행히도. 어쨌거나 로그 이런 단어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건 좀 기억에 남으실 것 같고요. 근데 요게 이제 조금 있으면 할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 로게이트라는 말을 넣어가지고요. 이 접두어만 바꾸셔서 사칭하다. 횡령하다 이런 단어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요구한다고 해야지 사칭하고 횡령한다가 될까요? 사칭 횡령이란 말이 되게 어려운데 왜냐면 자기는 별게 아닌데 내가 요새 누가 그런다는 것처럼 내가 대통령 누구다 막 이렇게 대통령 친척이다 대통령 보좌관이다 막 이러면서 남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칭하고 횡령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남의 걸 더 얹어서 자기를 더 많이 저쪽도 더 많이 자기 원래보다 더 많이 덧붙여서 부가해서 A, D 그쵸? 스펠링 바뀌어서 발음이요. arrogat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arrogate를 지금 연습하는데 요 AR이 왜 들어갔는가를 생각할 때 사칭하다 횡령하다라는 내용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더 많이 자기 실제 모습보다 더 많이라는. 자 그럼 연습해 주시고요. arrogate라고 연습을 여러 번 해보시죠. 한 단계 더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생각할게. 자 그럼 arrogate와 arrogate는 스펠링이 하나밖에 차이가 없는데도 뜻이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폐지하다고 이거는 사칭 횡령하다라는 걸 연습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명사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arrogate의 명사는 해보죠. arrogate의 명사는 AT로 끝나는 명사는 대체로 어떻게 되죠? arrogation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arrogation 뜻이 사칭 횡령입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자 강사
arrogation, arrogance. 그죠? arrogance, 이거 뭡니까? arrogance는 오만함, 그쵸? 자, arrogation은 하층횡령, arrogance는 오만함.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되게 주의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걸려서 얘기한 것이고, 나머지는 슬쩍 보겠습니다. 자, 이거 앞에 채우시죠? 폐지하다, 접두어 뭐 하고요? 발음이 abrogate, 한 번만 하지 말고 여러 번 해주시죠, 여러분은. 자, 사칭 횡령하다 발음은 arrogate이고요. 명사 arrogation을 아셔야겠고, 오만이 arrogance라는 걸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다음 명예를 손상시킨다면은 이거는 깎아내린다는 접두어를 해야 되거든요. 보통 가장 흔하게 어떤 사람은 깎아내리고 명예를 떨어뜨리고 질을 낮추고 접두어 뭐 하죠? D이죠, 그렇죠? 그럼 D를 붙이시는데 강세가 항상 로그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D-E 스펠링 거기 강세가 있습니다. 그럼 발음 어떻게 합니까? E에서 강세 붙으면 E로 발음하죠. 그러니까 연결하시면 발음이 derogate이 되겠죠. 강세 앞에 크게 살려서 derogate 이렇게 연습 많이 해두시죠. 자, 그럼 뒤로 가시고 신문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신문이란 이게 사람이 둘이 있어야지 말이 되잖아요. 서로 왔다 갔다 그래서 말을 한다는 의미로 접두어를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인터를 붙이고 발음은 interrogate이 되는 거죠. interrogate에서 발음하는데 구분해야 될 건 interrogate은 신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신문의 분위기가 아니라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inter 뭐라 그러죠? 편하게 묻고 답하고 이러는 걸 interview, 그렇죠? interview와 interrogation은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갔는데 이건 인터뷰가 아니라 인테로게이션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인터뷰한 사람들이 거의 신문하는 것처럼 하면. 자, 그 다음에 특권하겠습니다. 그럼 rogue라는 말 뜻이 뭐였죠? 그건 다시 기억하면 rogue의 뜻은 ask, 요구하다. 그런데 특권이라는 건 나부터 먼저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부터 먼저, 미리에 해당한 접두어 pre. 그러면 연결을 발음이요. rogue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prerogative, 그쵸? 오의 강세가 되면 아가 되니까요. 발음은 prerogative. 이게 특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TIV 있잖아요. TIV 스펠링도 거의 prerogative 이렇게 발음 잘 안 합니다. 이게 중부라든지 서부 이 사람들이 prerogative 이렇게 됩니다. R의 강세가 바로 앞에 아니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TIV가 이렇게 뭉개져서 한국말에 거의 립처럼 들립니다. prerogative 이렇게 해요. 예, 그렇게 연습하죠. 아예 prerogative 이렇게. 자, 그다음에 뒤로 가주시고 4-1을 보시면 자 발음은 어떻게 해요? abstruse 이렇게 되고 자 abstruse 발음을 소리를 잘 들어보시죠. abstruse 소리가 어떤 것 같으세요? 이게 과제 공부하면 소리 자체가 좀 심오합니다. abstruse 하다 그러면 이렇게 쭉 들어가는 느낌이 나면서 abstruse. 자, 그러면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죠? 어근은 truth라는 어근은 동그라미, 이것이 stressed. 찔러 넣는데 ABS가 저 깊이 집어넣어지.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어떠한 심오하고 abstruse한. 자, abstruse. 발음이 truth 이렇게 들어가면서 속으로 쑥 들어간 느낌이 나고 여기서 심오한이 된 겁니다. 깊이 찔러 넣어져서. 자, 그럼 truth 연습하셨죠? 동의어 있겠습니다. 동의어를 읽으면 거의 대부분 좀 신비하고 심오한 이런 소리들이 납니다. 소리를 들어보세요. abstruse의 동의어 읽어보죠. esoteric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arcane, 그 다음 전에 공부했던 강세 앞이죠. 발음은요, recondite. 자, 그러면 콘드가 뭐였죠, 여러분? 콘드가 우리 전에 콘드 무슨 단어 하다 공부했냐면 어저께 살짝 했던 건데 자, 이거였습니다. 발음이요. abscond. 그럼 멀리 뭐 한다는 거죠? abscond는 어제 기억나십니까? abscond는 flee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뭐 한다 했죠? 멀리 가서 숨는다 이렇게 기억했었고요. 그래서 recondite은 저 뒤에 숨어 있는 이죠. 그러니까 신비한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신 발음 여러분 같이 하시죠. 발음이요. obscure. 그 다음 발음은요. enigmatic 같이 발음해 주시죠. 그 다음 발음은요. complicated, metaphysical, 형이상학적인 이런 말들 동의어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truth는 이 동사 네 가지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쉽게 외울 수 있죠. 축출하다. 그러면 출자가 있으니까 접두어가 extrude. 그 다음에 침입하다, 강요하다. 그럼 입자가 있으니까 발음이 intrude. 그 다음에 강제, 강요하다. 이러면 접두어가요. 막 강제로, 어거지로, 이렇게 할 때 억지로 이런 말 접두어 뭐 할 것 같으세요? 우리 접두어 쭉 있던 거 생각해 보시죠. 좀 어려운 접두어인데 기억을 해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하고 달리 막 억지로 이렇게 되면 접두어 뭐 할까요? 우선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 접두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강제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 좋게 하면 접두어 3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내용일 때. 안 좋은 내용일 때 들어가는 접두어 3가지가 뭐죠? 안 좋은
내용이 안 좋은 내용이다. 그럼 아마 접두어 세 가지 이것 중에서 되게 대표적인 것이 대표적인 안 좋은 접두어가 D, 그쵸? 그럼 요거랑 그다음에 또 있잖아요. 되게 안 좋은 접두어 클린턴의 위증. 자, 위증할 때 들어가는 접두어는 per 이렇게 되죠. 이것도 안 좋은 접두어. 근데 이것 말고 안 좋은 거 장애물 이럴 때 들어가는 것이 OB 이렇게 됐네요. 근데 이 세 가지 말 중에서요. 제가 좀 여러분도 좀 아십니다. 보면 이건 비열하다, 질이 낮은 거다, 저질이다 이러면 어떻게 들어가죠? 급이 낮다 이러면 D이죠. 그쵸? 그다음에 이거는 부정한 거다.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정직하지 못하다. 이럴 때는 뭐가 들어가고? per. 그게 정직하지 못합니다. perjury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다음에 이 ob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질 않는다. 내 마음과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분에 반해서 하고 있다. 나의 기분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뭐 이렇게 할 때 ob를 쓰는 거죠. 그럼 지금은 뭘 써야 될까요? 지금은 강제, 강요하다. 이거 뭐죠? 억지로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두어가 뭐죠? ob. 자, 그럼 발음은 obtrude. 자, 그 다음에 불쑥 돌출하다. 그럼 앞으로 튀어나왔다는 거죠. 앞으로 이럴 접두어는 pro. 그래서 발음은 protrude. 맞습니다. 되게 쉽게 외워지죠. 접두어하고 어근만 생각하면요. 이거 네 가지 이따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단어 중에서요. 저 뒤에 보시면 obtrude도 표제어로 나오고 protrude도 표제어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벌써 요 한 주간 동안에도요. 뒤에 하는 표제어들 진짜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복습만 잘 하시면요. 복습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규칙적으로요. 자, 그 다음 단어 발음은 어떻게 하고 발음은 evocation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읽고 동그라미는 VOC에다 동그라미에서 그것의 뜻이 소리를 내는 건데 우선은 vocation이라는 명사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A를 뺀 vocation. A를 뺀 vocation이 있는데 vocation이 vacation하고 구분 잘해야 되죠. 방학할 때는 VA이고 그다음에 VO가 되면은 이건 천직입니다. 천직. 그럼 vocation이 왜 천직이 되냐면 VOC가 목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소리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야 너는 이게 좋으니까 이걸 해라 이렇게 소리를 내준 건 그 목소리 이게 천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vocation은 천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A란 접두어는 away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 이게 evocation입니다. 그럼 발음 여러 번 하시고 천직에서 멀리 떨어진 부업이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evocation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 연습 많이 해주시죠. 자, 그 다음에 동의어는 그러니까 부업이나 취미니까 발음이 hobby나 sideline이나 diversion이나 pastime이나 pursuit 어떤 개인적인 추구들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VOC가 소리 낸다가 VOK로 스펠링이 바뀌는데요. 그래도 이게 계속 소리 낸다는 거 알아야 되니까 동그라미하고 보이스라고 적으시죠. 손하고 입하고 머리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여야겠습니다. 자, 그럼 회의를 소집하다 이러면은 모두들 오세요. 이래야겠죠. 그래서 모두를 부른다 접두어 con 발음은 convoke 연결하셔서 convoke 하시고 소집이란 명사가 convocation 되는 거 연습하고 그다음에 기억 따위를 불러낸다 이러니까 밖으로 나오라 그러는 거죠. 그 밖으로는 접두어 x 그런데 x가 빠지면서 발음은 evoke가 됩니다. evoke 그래서 기억을 불러낸다 불러내는 뭐 형용사 evocative라든지 evocation이라든지 이런 명사 만들고요. 자, 그다음 법에 호소하다 이러면 접두어를 뭘 해야 되냐면 이거 좀 생각해야 되는데 호소한다라는 많은 말들이 소리를 내잖아요. 우선 호소하는 건 소리를 내는 건데 어디에 소리를 내냐면 그러니까 내 호소를 들어줄 사람, 내가 호소를 내는데 내가 호소를 들어줄 사람은 주로 안에 있다고요. 법이나 신이나 실력자나 권력자는 안쪽에 있고 그래서 내가 안을 향해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란 접두어 in. 자, 그럼 발음은 invoke가 되죠. 자, 이렇게 설명하는 까닭은 호소하다라는 몇 가지 중요한 동의어들을 in으로 시작하는데 마찬가지 계열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안쪽으로 향해서 소리를 낸다. 이런 좀 이해 되시죠? 연습해 주시고 자, 일단 도발시키다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부르는 거죠. 도발시킨다는 건 뜻이 이래 한번 나와봐라.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하는 게 도발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도발시킨다는 말의 뜻은. 이거 부르는 겁니다. 한번 나와봐. 북한이 맨날 그 38선에서 우리 도발시키는 북괴 도발책동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한번 나와봐. 붙어보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접두어를 뭐라고? pro. 발음은 provoke. 자, 그래서 도발이라는 명사 발음이요. provocation, provocative. 이런 말들을 자꾸 연습을 할 때 그냥 껍데기로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뭐냐 하면 나와봐라 싸워보자 이런다고 내용을 거기다 붙여주시면은 그게 외우는 게 굉장히 입체감 있게 되죠. 그 볼륨을 갖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철회 취소하다가 있습니다. 취소하고 철회하고 거절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것들 대체 소리를 어디로? 뒤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취소하다는 굉장히 많은 말들이 접두어가 자, 그럼 re를 붙이셔서 발음은 revoke.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크 들어가는 말 다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취소 가능한 이러면 취소될 수 있는 하면은 강사가 앞이어서 발음이요. revocable, 취소 불가능하면 irrevocable 그렇게 되겠죠. 자,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인정하다 하겠습니다. vow는 맹세하다지만 인정하다는 avow고요. avow 여러분 연습. 그 다음에 부인하다 하면 avow 하지 않는다. disavow. 이거 다 중요한데 지금 읽어두기만 하죠. 너무 많죠 지금. 자, 여러분 부업은 vocation 앞에다 뭐를 붙여서 evocation 이렇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소란스러운 발음은 두 번째 강사가 있으니까요. C의 강사가 있으니까 발음 어떻게 vociferous. 자, 소리를 들어보시죠. 여러분이 소리를 내면서 vociferous 들어보면 되게 시끄럽습니다. vociferous가. 귀를 많이 자극을 많이 하죠. vociferous. 시끄러운데 계속 시끄 이런 느낌이 나죠. vociferous가 조용하지 못하고. 자, 그래서 소란이 되겠고 나중에 공부하죠. 지금 소리만 내두고. 4-3을 가셔서 발음은 어떻게 하냐면 aberration 이렇게 되고요. 여러 번 읽고. 그 다음에 ERR 동그라미 한 다음에 ERR의 뜻이 wander, 헤매다니고 돌아다닌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AB하고 연결해 보시면 어디를 헤매다닌다는 겁니까? 어디로? 멀리 헤매다니는 거이니까 제 길을 똑바로 가지 못하고 이게 이제 정도가 되는데 aberration이라는 건 정도에서 벗어나가지고 딴 데로 가는 일탈이라든지 탈선이라든지 또는 불규칙성이라든지 이런 게 aberration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 번 연습해 보시죠. 그러면 이거 이제 그렇지만 단어가 좀 길고 그러니까 좀 못 외울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하면 되게 쉽습니다. 칠판 보세요. 우선 실수하고 헤맨다는 어근이 뭡니까? 보지 말고 외워서. 실수하고 헤매고 돌아다니고 이런 단어 어근이 어느 거죠? ERR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단어입니다. 동사로 무슨 뜻이고? 동사 잘못 여러분 명사로 발음은요? error 이겁니다. error.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error가 실수한다는 거잖아요. 실수하고 뭐가 딴짓하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동사를 만들면 이렇게 해서 발음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err이 실수하다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형용사로 erring 이러면 실수하는 이라든지 unerring 하면 실수하지 않는 이라든지 이런 걸 막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안에 것이 우리한테 익숙한 부분이라고요. 실수하다 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던데 그렇지만 쉬운 말인데요. 발음 이거 아십니까? 발음이 errand. errand 잘 모르겠어요. errand 뭐하다? 심부름하답니다. 그럼 심부름하면 돌아다니잖아요. 뭐 무슨 가게 갔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닌다는 스펠링 이걸 넣었는데 errand도 쉽게 좀 더 정리할 수가 있죠. 어쨌거나 이 어근은 쉽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탈이나 탈선이라는 말을 만들려면 멀리 돌아다닌다는 접두어 뭐가 적당하고 발음이요? AB.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를 붙이는데 연결이 발음이 발음이 입에서 익어서 발음은 aberration. 이렇게 뒤만 적절하게 붙여주면은 aberration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탈 탈선이 된 거면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의어를 하나 외울 텐데요. 그러니까 aberration이라는 말에 동의어로 일탈 탈선 이러면 굉장히 적절한 동의어가 있는데요. 요게 어근으로 VI가 들어가면 이게 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VI가 길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거 아세요? 그러니까 어디를 경유해서라는 전치사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디 갈 때, 내가 부산에 갈 때 어디를 경유해서 갔다라든지 이렇게 말할 때 길 어떻게 via 이게 경유해서입니다. 근데 이게 길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VI가 길이라는 건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할 겁니다. 길에서 빠져나왔다는 접두를 여기다 D를 씁니다. 그래서 발음은 deviation. 자, 그럼 aberration은 deviation이다. 이렇게 빨리 해보시죠, 여러분. 되게 빨리 해서 여러분 읽어보시자 합니다. aberration은 deviation이다. aberration은 deviation입니다. 소리 속도를 빨리 할수록 이해가 좀 더 이렇게 첨예해지는 경우가 그런 경향이 있죠. 연습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ERR 들어가는 거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deviation 첫 번째 동의어로 나오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저께 우리 add 공부하셨죠? add t 이런 거 나옵니다. add 생각나십니까? add 이상한 non-conformity, 어제 abnormal 이걸 했네요. abnormality, 그다음 irregularity, peculiarity. 자, 그다음 또 재밌는 것은요. deviation을 제외한 모든 명사의 어미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모든 명사의 어미. 뭐로 끝나죠? ITY 모두 ITY로 끝나죠. 이거는 그렇게 우리나라의 성자에 해당하는 무슨 성, 무슨 불규칙 성 이런 성자를 만드는 거죠. 계속해서. 자, 그 다음에 errand 보시고요. 밑에 보시면 아까 말했던 뭐 errand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틀린 실수한이라는 형용사 잘못된 이런 형용사 erroneous 이렇게 발음합니다. erroneous 로에 강사 넣고 연습해두죠. 그 다음에 잘못된 나쁜 혹은 돌아다니는 이런 말의 발음이 errant가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분 자꾸 ERR 동그라미 원더라고 적으면 연습이 되시죠? 그다음에 별난, 불규칙한 이건 중요해서 좀 외울 만하다. 나머지는 그냥 봐두더라도. 자, 발음은 erratic.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이런 불규칙하고 별난. 그다음에 악면 errant, erratum이라든지 연습만 해두죠. 근데 erratic 정도는 외울 만합니다. 그다음 넘어가시고요. 그다음 단어 발음이 aber. 그다음에 TIV 어떻게 발음하기로 했죠? aberrate. 이렇게 aberrate. 자, 그러면 원래 이거 명사가 우리한테 훨씬 익숙하죠. 명사는 aberration이고 aberration이 낙태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압니다. aberration 낙태죠.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동그라미는 어디에? 원래 어근은 어디고? ORT라는 스펠링이 어근인데, 근데 그 ORT라는 스펠링의 뜻이 arise, 발생하다라는 말이었어요. 생겨나고 발생하다. 접두어가 OB잖아요. 그러니까 생겨나지를 못한 거죠. 태어나지를 못한 것. 그러니까 그게 실패나 낙태나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발음이 aberration, aberrate 이렇게 됐던 거고. 근데 ORT가 생겨나다라는 거는 안 어렵습니다. 기원이라는 명사 발음이 origin, 그다음에 뭐 독창적인, original, originate, 그다음에 뭐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래서 동쪽을 뭐라고 부른다 해가 떠오르니까 orient라고 할 때 ORI, orientation 이럴 때 ORI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살려서 aberration이 나왔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 연습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원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원시에 발음하시면 aboriginal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original이라는 말에 ab를 붙였는데 ab는 지금 강조해주는 기능을 하죠. 아주 원시에 아주 태초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옆에 보시면 aborigins라는 말 있잖아요. 이걸 보려는 거죠. 이걸 주로 대문자로 써서 aborigins라고 하면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aborigines 어느 나라 aborigines 하면 호주의 원주민들 있잖아요. 호주 원주민들 aborigins라고 한다는 거는 그건 좀 뭐라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 많이 하거든요. 리딩에서 aborigins가 어쩌고 이런 바로 호주로 생각이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4-5 가겠습니다. 자, 발음은요. abrasive고요. 항상 살리시고 그다음에 요 abrasive라는 말 어저께 리딩에서도 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 단어들은 정말 유익하게 많은 지문에서 아주 멋있는 말들을 만들면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해두시면 아주 되게 유익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abrasive는 동그라미 어디다가 RAS를 하시고 RAS의 뜻이 scrape 이렇게 벅벅 문질러서 벗긴다는 건데 AB는 강조해줘서 막 신경을 엄청 긁는입니다. 우리도 저 사람 되게 신경을 긁는다 이런 말 하죠. 이게 바로 abrasive입니다. 그 사람 굉장히 신경을 거슬린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또는 신경을 거슬리는 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뻑뻑 문질러가지고 광택내고 옛날에 초등학교 때 했던 우리 빼빠라 그럽니까? 사포라 그러는 거 그것도 abrasive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마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빼빠거나 뭐 사포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문질러서 벗기는 거. 자, 그렇지만 보통은 신경을 거슬리는 이란 말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화나게 만드는 이란 동의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brasive의 동의어 읽어보죠. 발음은요. irritating, annoying, nasty, cutting, unpleasant, hurtful, caustic, destructive, 자꾸 마음을 상하게 하는 뭐 이런 말 되겠죠. 그다음 RAS 동그라미 하셔서 RAS가 아까 그 단어 뭐라고요? 이렇게 문질러 벗긴다는 동사가 뭐였죠? scrape. 외워서 적어보시고 scrape라고 적으면 그러면 이제 쉬운 말들이 나오네요. 지워서 없앤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없애는 거 있잖아요. 지우다. erase, 그죠? 지우는 건 없어지니까 접두어는 x를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erase라는 말 아실 테고, 그래서 우리가 지우개를 발음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지우개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죠. eraser 이러잖아요. 근데 보통 미국에도 eraser 이렇게 많이 합니다. S 발음을 해서. 근데 들어보세요. eraser 하고 eraser. 훨씬 S 발음을 하는 게 재미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두 가지를 다 발음하는데 사람들이 듣기에 eraser 이게 훨씬 재미있으니까 그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꼬마 애들 중에 eraser라고 하는 애들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전부 eraser 이렇게 말합니다. S 발음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면도하다 이거 면도들 이렇게 밀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razor 할 때 RAS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질러 없애다 하면 뻑뻑이라는 접두어로 뭐로 앞에다가 뭘요? 뻑뻑 문지른다. abrade, AB를 지금 강조한 그 단어예요. abrade. 거기서 형용사가 abrasive가 됐다. 마지막 줄에 rascal 있죠? 이거 악당? 아까 그 단어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그거 무슨 country? rogue, 그쵸, rogue. rogue하고 비슷한 말, rascal이거나 rogue거나 다 이제 꼬마 애들에 대해서도 어른들이 가끔 쓰는 말. 자, 그러면 시간이 우리가 원래 이게 40분까지죠, 그쵸? 하나만 더 하죠. 5-1까지만 하겠습니다. 5-5까지만 해보죠.
이게 예습이거든요. 오늘 이제 5-5까지 해놓고 보케블 워크숍 본책으로 아마 2장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2장까지 어제 우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습을 하셨는지 확인하고 외우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내일 되면은 5까지 또 이제 보케블 워크숍으로 나가고요. 이렇게 이제 예습 복습을 격일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쪽에서 보셔야 될 게 이제 접두어를요. 우리가 A, B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A, B는 뜻이 뭐였죠? 어예요. 그렇죠. 되게 빨리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말 빠르십니다. 근데 요거를 AD 이렇게 하는 거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럼 AD가 뜻이 전치사로 하면 뭐다? AD는 to. 근데 이게 to라는 전치사가 우리가 전치사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to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to를 그림을 그려보면 x, to, y. 우선은 전치사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전치사의 기능이 뭔가 같아요. 전치사가 무슨 기능을 하는 것 같으세요? 전치사는 연결 기능을 합니다. 모든 전치사는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는데 때로는 이게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기도 하고 동사와 명사를 연결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어쨌든 아주 최소 연결 단위죠. 한국말의 조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가 명사죠. 그다음 조사 뭐가 있어야지 연결이 되잖아. 는 이게 있어야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가 그렇듯이 전치사도 연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X와 Y를 연결한다면 그림을 그려보면 전치사 대체를 그림으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은 그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X인가요? 이게 Y인가요? 이리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Y, X. Go to school.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Y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X가 어디로 간다. 이렇게 되죠. 나는 학교로 갔다. 이렇게 말하면 나하고 학교를 연결하는 말이 요쯤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첫째 이게 전치사 to란 말이에요. 이렇게 갖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고 여기서 어떤 말을 추출해냅니까? 전치사 to의 어떤 성격, 방향성. 어제 했던 거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 어디로 가는가 이게 전치사 to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한 번 탁 가고 말면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할 텐데 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그럼 자꾸 어떻게? 부가. 그 다음에 얘가 혼자 가더라도 원래는 저기 있었는데 자꾸 이쪽으로 오다 보면 얘가 자꾸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근접.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모든 접두어에는 어떤 기능이 있죠? 모든 접두어에 공통으로 갖고 있는 기능 어떤 내용을 강조하는 기능은 모든 접두어한테 있으니까 이건 따로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요. 모든 접두어에는 이 앞에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강조하는 기능이 있는데 전치사 to나 접두어 AD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치사 to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처럼 접두어 AD도 단어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 스펠링이 자꾸 바뀌는 거죠. D라는 스펠링 계속 고수되지 않고 이렇게 뒤에 나오는 자음에 따라서 R로도 바뀌었다, P로도 바뀌었다 많이 바뀝니다만 내용상 요거라는 거 알아볼 수 있으면 이렇게 읽어 나갈 수가 있죠. 5- 가겠습니다. 그 위에다 적어 두셨죠. 자, 그럼 외워서 한번 다시 적어 보시죠. 혹시 딴 데 적으셨거나 그러면 그림을 그려 두시죠. 자, 그럼 이제 볼까요? 단어를 보시죠. 5-1에 발음하시면요. 읽어보고 먼저 또 어근 동그라미 하고 이런 거 먼저 혼자 하실 수 있죠? 최대한 혼자서 하면 좋습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발음은요. acclaim이라고 하고 그 다음 동그라미 어디다가 claim의 동그라미의 뜻이 cry out, 소리를 지르는데 A씨란 접두어 여기서 뭐라고 봐야 될까요? acclaim, 환호하다 하면 어디로 막 소리 지른다. 방향성이라고 우선 볼 수가 있겠죠? 어디를 향해 방향성 막 소리 질러준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다? 환호하다가 되는 거고. 자, 여러분 acclaim 이해되십니까? 환호하다로 동의어 있겠습니다. 동사로 박수치다 환호하다가 발음이요. applaud, praise, hail, approve, laud, cheer, salute, extol, celebrate. 여기서 제일 어려운 말이 extol입니다. hail 이런 거 좀 어렵긴 하지만 좀 있으면 볼 겁니다, 여러분. extol. 지금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발음만 해두시라고요. x 들어가면 여기 표제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laim 들어간 단어들 이제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다, 내 거야 라고 소리를 낸다라는 말이 발음이요. claim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환호하다 하면 앞에다 뭐라고 하죠? 누구를 하기, 어디로? 이렇게 되니까 접두어가 AC 발음은 acclaim. acclaim 여러 번. acclamation 명사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반대하다, 반대 요구
요구를 제소하다가 반자에 해당하는 접두원 연결하려고 그러고요. 카운터입니다. 자, 그럼 연결하시면 발음 어떻게 해요? 카운터 클레임. 카운터 클레임. 클레임 한다는 게 어떤 소송을 제기하다가 되고, 카운터 클레임은 내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사람이 맞고소한다든지 다시 반소한다든지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비난하다도 되고, 낭송하다도 되려면 접두어 뭐가 적당할까요? 자, 비난한다는데 어울리는 접두어는 비난한다. 안 좋게 말한다. 접두어는 D. 그럼 낭송하다에도 D가 어울리나요? 낭송하다에. 낭송할 때 목소리를 어떻게 하죠? 목소리 되게 이렇게 막 깔고 하잖아요. 밑으로 목소리 이렇게 내려서 깔고 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D가 어울리죠. 그래서 밑으로 소리 낸다 혹은 낮은 소리를 낸다 이런 말 발음이요. declaim이 되겠다. 왜 두 가지 말이 비난하다와 낭송하다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두 가지 다 낮게 어떻게 뭐 안 좋게라든지 낮게 D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D를 이해하는 걸로. 자, 그러면 declaim 이해되셨고 뒤로 가면요. 포기하다, 거절하다, 부인하다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거절한다면요. 소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포기하고 거절한다. 소리를 어떻게 해?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포기하고 거절하고 부인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소리를 안 낸다는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인하다의 접두어 뭐였냐면 dis를 쓰네요. 여기 in이 좀 어울리지 않고요. dis 붙이셔서 발음은 disclaim 연습해주고 그다음 dis라고 적고 난 다음에 dis의 뜻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dis 동그라미 하시고 dis의 뜻은 not입니다. not 아니다. 소리를 안 낸다 혹은 아니라고 하다. 자, 디스가 not이라는 거 적어 두셔야지. 나중에 나중에 다시 보면 disclaim 보면서 따로따로 소리 내다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따로따로 소리 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소리를 안 낸다가 뭐지? 이러면은 소리 안 낸다가 아니라고 한다거나 뭐 안 하겠다. 그만둘게. 이렇게 얘기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디스에 동그라미 하고 not이라고 분명히 적어 두시죠. 자, 그다음에 disclaim 됐고 그다음 쉽네요. 감탄하다 그럼 소리가 터져 나오죠, 밖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exclaim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선포한다라면 어떻게 말해야 돼? 선포하는 건 앞으로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접두어가 proclaim이 된 거고 그다음에 개간하다, 개척하다 할 때 이 개자라는 말이 들어가면 개라는 건 어떤 뜻이죠? 한국말의 개는 다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두어가 다시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다라는 말 발음이 reclaim이 되겠네요. 자, 소란아우성 발음은 clamorous 연습해두고요. 자, 여러분 한 번만 말고 여러 번 해두시죠. 혼자서 더 많이 외우시, 남보다 더 많이, 저보다도 더 많이 연구해보시죠. 자, 들어갑니다. 5-2 보시고요. 발음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강세가 있습니다. 아까 발음 어떻게, accommodate, 이렇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accommodate 여러 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해보시죠. 어그는 어디? MOD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MOD의 뜻이요. fit, 적당히 맞는입니다. 그런데 accommodate라고 하면은 그 적당히 맞다라는 MOD에다가 뭐 가까이에 해당하는 지금 한 접두어 COAC도 있고 그 다음에 COM의 대표적인 뜻은 함께 이렇게 되잖아요. 함께라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붙은 AT는 그냥 뜻이 없는 동사형 어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끊어서 보자면 AC에다가 COM을 붙이고 MOD에다가 AT 이렇게 붙이는 걸로 볼 수가 있다고요. 분석을 해서 외워보겠습니다. 발음은요. accommodate 이렇게 되겠죠. 보지 말고 외워보시죠. accommodate요. accommodate. 여러분 보지 말고 아까 그거 1탈 뭐였죠? 1탈 멀리 헤매다님 발음이요? aberration. 자, aberration 생각나시죠? 좀 보지 말고요. 집에 가는 길에 친구랑 같이 들으시면 집에 가는 길에 오늘 했던 단어를 오늘 우리가 이제 3과나 5과나 이렇게 나가면은 3과면은 15개 단어를 했을 거고 5과를 했으면 25개를 했잖아요. 둘이 같이 혼자 하더라도 오늘 무슨 단어 했는지 혼자서 머리에서 끌어내면 굉장히 좋습니다. 책을 보지 말고 전혀 에이드가 없이 머리에서 끌어내면. 자, 그러면 accommodate라는 말을 이제 좀 외워봤는데 MOD가 우선 fit, 적당히 맞다라는 거 조금 연습한 다음에 이 단어 뜻을 말씀드릴게요. MOD가 적당히 맞다라는 거는 그 쉬운 단어가 많습니다. 중요하고 쉬운 단어. 자, 적절한, 너무 지나치지 않은, 적절한, 너무 지나치게 살지 않는. moderate.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의 마음이 너무 이렇게 잘난 척하고 막 이러지 않고 겸손한. modest. 그렇죠? moderate, modest. 그 다음 수식하다. 적절하게 만들다. 명사를 그냥 명사에 딱 쓰지 않고 명사보다 적절하게 만든다. MOD 넣어서 적절하게 그렇게 만든다가 뭐죠? fine. 이게서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들어가면 전부 다 어떻게 만든다죠. 자, 그 다음에 그 FM하고 AM하고 라디오에서 M자가 있습니다. FM, AM 할 때 그 M자는 조정한다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적절하게 조정한다. 그러면 적절하게 맞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다라는 말로 다른 거 modulate. 그러니까 FM 하면은 frequency modulation이고 AM 하면은 amplitude modulation, 전부 다 modulation 여기서 온 거거든요. 그럼 이런 말들에서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적절하면 이게 뭐가 되죠? 이 사람 또 우리가 사람을 잘 아니까 사람에서 이게 몸매가 막 탁탁탁탁 맞고 이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되죠? 보통 이 말은 그런데 그 패션 마들 말고도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에 대해서 마들이다. 이 사람은 굉장히 마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모범적인 사람이란 말로 일반적으로도 많이 씁니다. 우리는 패션 마들만 생각하지만 그리고 발음을 모델이라고 하면은 거의 못 알아들을 겁니다. 마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마들. 그런데 이런 말도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적절히 맞는다는 거 되셨죠. 그럼 이제 이 단어로 가면요. 이 단어로 가면 가까이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어도 적절하고 편할 수 있도록 하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되겠나요? 가까이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여럿이 같이 있어도 좀 적절하게 편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한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럿인데도 편하게, 여러분 좀 편하시죠?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죠? 예, 그렇죠. 크게 불편하십니까? 지금 이 정도면 크게 불편하지 않죠. 자, 어떻게 했기에? 자, 첫째, 어떻게 해서? 편의를 도모해서. 편의를 도모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마이크니, 비디오니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넓어도 적절하게 공간이 넓고 이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더우면은 에어컨도 틀 거고요. 편의를 도모하다. 그다음에 또 편의만 도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또 뭐를 해야 되냐면 적을 시켜야 되죠. 그렇죠? 아무리 편의가 좋아도 적응이 안 되면은 계속 불평할 수가 있는데 적응시켜야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우리 공간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accommodate라는 말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요. 이걸 명사로 만들어서 accommodations 보통 S를 붙여서 accommodations 이렇게 만들면은 이건 숙박시설 들어보신 것 같죠? 그러니까 숙박시키다. 우리 요새 뭐 월드컵하고 그러면 숙박시설이 어떤 게 이용 가능하다. 이런 말 할 때 그 단어는 accommodations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뜻을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책을 보시죠. 자, accommodate를 보시고, 단어를 1, 2, 3 나눠놨거든요. 동의어를요. 이거 1번 읽고 아까처럼 한국말 뜻을 적겠습니다. 자, 1번 발음하시면요. oblige, help, assist, cooperate, aid, serve, befriend, lend a hand. 자, 그러면 뜻이요. 편의를 도모하다로 한국말 적어주시고, 자, 2번 가겠습니다. 발음은요. cater to large house. 쉽네요. 숙박시키다. 위에가 똑같네요. 3번 adjust, adapt, adjust, acclimate, habituate, accustom. 적응시키다. 적용시키다. 아, 제가 이건 한국말 잘못 쓴 겁니다. 여러분. 적응으로 바꾸겠습니다. 아이고. 적용, accommodate, 적응. 비슷하게 쓸 수도 있겠네요. accommodate 적용시키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적응이라고 외우는 게 좋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채우겠습니다. 적응시키다, 숙박시키다, 편의를 제공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앞에다가 accommodate 할 테고, 그 다음에 수정소식하다가 발음이 modify라든지 조절하다, modulate. 지금 이제 읽어만 두시죠. 그다음에 맵시 있는 이라는 말이 발음이 mod가 되고, 거기서 model이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의 양식이라는 말은 model. 발음이 model입니다. model. 이렇게 하고 그 옆에 보면 mode라는 명사가 있거든요. mode라는 명사 형용사형이 model입니다. 근데 이 mode라는 말은 왜 그 아라 모드 이런 상표 아십니까? 아라 모드 잘 모르십니까? 그럼 바로크 모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크 모드 들어보셨죠, 그렇죠? 바로크 양식 우리가 양식이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태를 딱 맞춰놨다는 거죠. 그다음에 절제하는 온건한 찾아보시죠. 절제하는 온건한 발음이 moderate 찾아서 이렇게 표시해두는 거죠. 그 밑에 겸손한 삼가하는 발음은 modest. 여기까지는 좀 오늘 외워보자. 자, 그다음 뒤로 가시고 5-3의 발음은 어떻게 acquit 이렇게 될 테고 동그라미 어디다가 퀴세다가 하시고 퀴세 뜻이 quiet 조용한인데 발음은 자꾸 연습하시고요. 자, 그러면 acquit이라는 말에 A, C는 to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조용한 쪽으로 그쪽으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acquit은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 어디는 시끄러운데 acquit이 이제 무죄 석방하다잖아요. 그럼 어디는 시끄럽고 어디가 조용하다는 겁니까? 무죄 석방한다는 건 이 사람이 원래 어디 있었던 거죠?
감옥이거나 또는 재판장이거나 이런 되게 시끌시끌하잖아요. 거기 시끄러운 데 있다가 이 사람을 조용한 집이라든지 뭐 쉴 곳으로 acquit 보낸다. 이게 acquit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단어의 동의어는 아까 했었던 여러분 동의어 아까 우리 하나 했었잖아요. 풀어준다라는 말이 어근에 있었잖아요. 풀어주다. 그럼 풀어서 멀리 보내준다 이러면 무죄 석방하다 동의어잖아요. 발음이 뭐였죠? observe. 그쵸? observe. observe와 acquit 동의어인데 아까 observe 볼 때 동의어로 acquit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acquit을 하니까 동의어 observe가 있지 않을까요? 아, 있네요. 그쵸? observe. 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동의어 해보죠. acquit의 동의어 clear, free, exculpate, exonerate 아까 나왔었던 거고요. observe, discharge, remit 나왔었고요. reprieve는 지금 처음 보지만 전부 다 다음 달 말에는 여러분이 외운 단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QUIT가 조용한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채우겠습니다. 무죄 석방하다는 발음이 앞에다 뭘 붙이고 acquit. 석방이란 명사 특이하니까 발음이 acquitta 이렇게 연습하겠고 묵인하다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발음 acquiesce 이럽니다. 스펠링 E의 강세가 나와요. 그런데 acquiesce 이렇게 연습해두고 그다음 ESCE를 동그라미 하시죠. ESC 덩어리. 이게 덩어리거든요. ESC라는 스펠링이. 그래서 ESC가 붙으면은 전부 다 서서히 되어가고 있다라는 서서히 진행된다는 becoming 이렇게 적어주시고 acquiesce 하면은 그냥 그래 해 그냥 뭐 하라 그래 이게 아니라 서서히 에이, 그러라 그러지 뭐 이렇게 과정이 좀 이렇게 조금 석연치 않게라든지 좀 과정이 시간을 끌면서 이런 느낌을 ESC가 줍니다. 대표적인 하나만 예를 들어주죠. ESCE가 서서히 되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청년 있죠. 청년 여러분들 정도면 이 단어를 쓸 수가 있을 텐데 청년은 아직 어른은 아니고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어른이 이 단어 모르십니까? adolescent 그러는 사람 adolescent 들어보셨죠? adolescent 그러면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만든 거죠. 자, 발음 adolescent 연습하시죠. 스펠링 보지 말고 적으시죠. 여러분 이거 보지 말고 적으시죠. 이거 보지 말고 외워서 adolescent 대충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혼자 만들어 보시죠. 칠판 보지 마시고 이게 싹 지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웬만하면 여기 볼 때 처음 설명할 때 봐두고 옮겨 적을 때 보고 적고 이러지 마시고 옮겨 적을 때 그냥 외워서 적으시죠. adolescent요. 다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 머리 좋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가 차례인가요? ESCI, acquiesce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불안하게 하다라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여기까지 해보죠. 불안하게 하다라는 말은 접두어를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용하지가 않은데 조용하지 않을 뿐더러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접두어는 뭐가 좋죠? 부정어 중에서 부정어는 두 가지 in과 this가 있는데 이 중에서 조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린다 뭔가 소요가 있다 이런 접두어는 this가 더 좋다는 거죠. this가 따로따로 흔들거리고 그래서 발음은 disquiet. 그 disquiet라고 들으면 그냥 시끄럽다가 아니라 뭔가 시끌시끌하면서 뭔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준다고요. disquiet. 자, 그 다음 거기까지 하고 5-4가 있습니다. 발음은 어떻게? 어디 here. 그래서 어디 here 이렇게 될 테고 동그라미 어디다가 here를 동그랗게 하고 이곳이 stick이라고 적고 나면 글자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어디에 붙인다. 그렇죠? 어디에 붙인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쉬운 말로는 스틱이라는 거죠. 스틱 붙이다. 스티커 할 때 스틱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어디 here, 어렵게 말하면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어디 here는 재미있는 칠판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의 모든 말들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HER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어디 here에서 형용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발음해 보시죠. adhesive. adhesive 여러 번 읽어서 소리를 읽다 보면 그 단어에 대한 느낌이 좀 생기거든요. 그걸 좀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형용사가 있냐면 발음이요. adherent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른데 읽어보시면 자꾸 차분하게 느낌이 좀 정리가 됩니다. adhesive와 adherent가 둘 중에 하나는 끈적끈적한 접착력이 있는 끈적끈적한 이고요. 접착력이 있는 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추종하는 명사를 만들면 추종자입니다. 그리고 이 끄적끄적하다는 말도 명사를 만들면 접착제고요. 왜 본드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본드라고 부르지 않고 그 아마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일 테고 본드라고 안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씁니다. 자, 그러면 자 어느 게 본드인 것 같으세요? 어느 게 접착제인 것 같으세요? 자, 읽어보시죠. 발음은 adhesive 이거는 adherent. 자, 원래 아시던 분들이 있겠지만 자 어느 게 접착제? adherent, adhesive 어느 거?
adhesive,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일수록, 원래 몰랐던 분들일수록 이 경험할 수가 있는데 소리를 들어보면 우리가 약간의 어감이 있다고요. adherent 이런 뭔가 좀 더 formal하고 뭔가 좀 사람과 연관이 있을 것 같죠? 이런 어미는 약간 좀 물리적인 것 같고, 그쵸? 사람하고 좀 거리가 없는 것 같죠? 그래서 ENT가 붙으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고, student라고, 아까 청년은 뭐라고, adolescent 이렇게 하고, 그래서 ENT가 붙으면 뭔가 사람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보이지 않게 우리가 축적되어 있는 걸 자꾸 찾다 보면,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dherent는 추종자고 어디 붙는 사람이니까 adhesive는 붙는 본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이거랑 비교하는 동사가 있는데요. 그 here는 똑같은데 접두어를 바꿔가지고 뜻이 뭐냐면 그냥 어디에 탁 붙이는 게 아니라 서로 붙는 겁니다. 서로 응집하고 응결하다 이런 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앞뒤가 붙어 있거나 이런 겁니다. 이걸 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럼 서로 이렇게 같이 또 뭐 해야 되죠? 그쵸? con이죠. 스펠링을 con here 이러면 소리가 이상해서 n을 빼고 발음은요 cohere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cohere에서도 형용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끈적끈적한 서로 응집하는 응결에 이러면 형용사가 뭐가 되고 cohesive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그 다음에 숨이 일관한, 이렇게 뭔가 좀 사람들 정신과 연관 있는 말이 되면 이제 이러면 이 음이 닿는 거죠. 발음이 coherent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coherent하다, coherency 이런 명사 쓰는데요. 글을 썼을 때, 어떤 사람이 글을 썼을 때 굉장히 앞뒤가 딱딱 맞고 굉장히 coherent하다 이렇게 말하는, 논리적이다. 순서가 맞는다. logical하고 다릅니다. logical이라고 했을 때 앞뒤 그냥 논리가 맞다는 거지만 coherent하다 전체 문장 전체가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되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her에다가 접두어를 뭐를 붙이시면은요, 그러니까 내재하는 본래적인, 본질적인 이런 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이게 있죠? 자, 그러니까 접두어는 뭐가 되죠? inherent, 타고난, inherent 내재하는 본질적 안에 붙어 있다는 거죠. 이거 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그냥 inherent는 뭐다, 뭐는 뭐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나면은 훨씬 더 오래가게 공부하실 수 있겠죠. 책 가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책을 보시네요. 3일 만에 책을 보네요.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어저께 왜 지난주 토요일날 했던 수업 보실 수 있으면은 토요일날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기해봤는데 토요일날 강의실 아마 낼 수 있을 거래요. 그래서 그 장소 같은 거 아직 말씀 못 드리지만 토요일날 8시부터 12시까지 들으실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하시고 시간을 좀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그때 했던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 개인적인 부탁인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이거 영어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나 그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대학원 과정에서 그 설문지를 해가지고 뭔가 조사를 하는 그런 숙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일 설문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업 끝날 때쯤 한 5분 정도면은 기재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좀 시간을 내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1 보시죠. 좀 부탁드리겠고요. 렉처 1 보겠습니다. 자, 발음은 어떻게 하나요? 발음이 abduct 이렇게 되겠고, 생각이 나십니까? 덕트 동그라미하고 덕트의 뜻이 lead, 이끌다여서 멀리 이끌다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 잊어먹을라 빨리 많이 연습해두고, 자, abduct은 유기하다. 여기 동의어 생각나십니까? abduct에서 애를 납치한다 라는 말, kidnap 이런 거, 뭐 carry off 이런 것도 하시면 좋습니다. off라는 말이 들어가서 끌어간다, 휙 끌어간다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덕트 계열 이거 공부 좀 해봐야겠죠? 칠판 보시고요. 자, 덕트 계열이랑 그 다음에 이게 부드럽게 말하면 어떤 스펠링? 듀스 이게 있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습니까? 자, 덕트에다가요. 지휘하다 혹은 처신하다. conduct. 그 다음에 금액을 공제하다. 금액을 공제하다 밑으로 빼는 거죠. 발음은 deduct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뜻이 뭡니까? 읽어보고 우선 소리를 내고. 발음은 conduce. conduce. conduct 지휘하다. conduce 도움이 되다, 기여하다, 공헌하다, 좋게 하다.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거 스펠링이 그럼 형용사를 만들어 보시죠. 도움이 되는 발음이
conducive 이렇게 될 테고요. 자, 그다음에 duce 들어가서 이쪽에 사실 더 중요한 단어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접두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발음 어떻게 해요? induce 뭐 안으로 끌어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induce 유도하다, 안으로 유도하다. 자, 그다음에 이런 거 마지막으로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바로 어제 했었으니까. 자, 발음은요. subdue. 밑으로 끈다. 그러니까 뭐죠? 밑으로 끌어내린다. 잠잠하게 만들다. 진압시킨다. subdue. 진정시킨다. 되셨죠? 적어두시죠. 지금 책에다가는요. 그러니까 오늘은 잘 못 외워요.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은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물어볼 때 다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거 우리가 반복이 별로 안 되잖아요. 잘 못 외우지만. subdue니 뭐니 이렇게 적어주시죠. 그 다음에 첫 문장이니까 읽어보죠, 예문. 자, 영어로 가겠습니다. 빨리 옮겨주시죠. 자, 그럼 영어로 보시죠. 해볼까요? It has been a week. 자, 그럼 it has been a week 하면은 1주가 됐다. 이렇게 될 테고, since Riza Rancer가 was kidnapped 하면 납치되었는데, on her way home from school 해서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한 목격자, who saw an old man 했고요. 자, 여러분, saw란 동사가, 이거 무슨 동사죠?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몇 형식이죠? 지금 saw가? 모든 동사는 형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아시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아시죠? 그러면 saw가 몇 형식입니까 지금? 5형식이요. 그쵸? 자, 그러면 그게 대답이 잘 안 나오시면 우리 그 essential grammar 있잖아요. 거기 공부 빨리 하시죠. 그래서 최소한 문법은 아셔야 됩니다. 5형식인데요. 그러면 뭐라도 자꾸 적으시고요. so 다음에 목적어가 an old man,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ab덕이 목적 보어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 보어는 목적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 나이든 사람이 그녀를 납치하는 걸 보았는데 지금 5형식입니다. so는 지각동사고요. 지각동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지각동사기 때문에 abduct의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건 다 적어주시죠. 저는 너무 어려운 문법은 얘기하지 않을 거지만 이런 건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다른 수업을 할 때. 자, 그러면 saw an old man abduct her near the library. 이 사람이 여기까지 됐고 말하기를 says 가겠습니다. says 말하기를 그녀가 carry off 나오죠. 끌려갔다. in a red minivan에서 빨간 밴에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앞에서부터 합니다. It has been a week since Riza Rancer was kidnapped during her way home from school. A witness who saw an old man abduct her near the library says she was carried off in a red minivan. 자, 그 다음 단어 발음은 abominable 하고요. 여러 번 읽으시고 동그라미 하셔서 HOM이 있었구나. 스펠링 H는 빠졌구나. 이것이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abominable 하면 사람답지 못한 행동이니까 굉장히 안 좋다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번 자꾸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HOM이 사람이어서 무슨 단어가 있으면 적어드릴게요. 그러면 칠판을 보시고 여러분은 바로 받아 적으시죠. 그리고 뜻을 말하시죠. 자, 그러면 이런 거 굉장히 쉽잖아요. 이제 자, 발음은요. homicide. homicide는 살인, 그러니까 인간을 죽인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발음이요. homicide. 이러면 인간에 대해 가져야 될 경의, 존경. 어떤 사람들은 respect의 동의어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 우리 가져야 될 어떤 경의 같은 것이죠. 그다음에 스펠링 HUM 이렇게 되는 것도 사람이나 흙과 연관이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 할까요? 여러분이 다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posthumous 이렇게 되네요. 바로 posthumous 연습 여러 번 하시고 뜻이 뭡니까? 죽은 다음에 태어난 사후에라든지 또는 유작에라든지 또는 뭐 그런 뭐라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복자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 말을 posthumous라고 하는 거. 사람이거나 흙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다음에 형용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형용사는 뭡니까? 발음이요. humid. 그러면 이건 뜻이 인간적이냐거나 또는 겸손하다거나 또는 뭐 비참한 이런 전혀 아니고 humid의 뜻은 축축한.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요. humid가 축축하니까 흙이 습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습도라는 명사 축축한 또는 축축성 말이 이상하네요. 지금 여기서 성자 이거 붙이면 어떻게? humidity 이렇게 붙으면 명사가 될 것이다. 자, 위로 연습해 주시고 그다음에 abominable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발음은요. abstain이고 여러 번 읽어주시고 동그라미는 어떻게? tain 동그라미의 뜻이
hold 유지하다고 abs가 away니까 멀리다가 유지하다가 참가하다가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abstain 다음에 이게 지금 자동사거든요. 여러분 자동사. 그래서 자동사라고 쓴 거 보이십니까? 자, 이런 정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자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담배를 끊으려고 담배를 지금 상가하고 있다. 담배를 끊으려고 한다. 이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I try to abstain smoking.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동사라는 거는 목적어를 abstain smoking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자동사라는 거는 그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를 그냥 가질 수가 없죠. 가지고 싶다면 뭘 해야 되죠? 전체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럼 무슨 전체사를 쓰는가 같이 외우셔야 되죠. 자, 여러분 꺼린다, 떨어지려고 한다. 이게 붙는 게 아니라 붙으면 to를 쓰겠지만 가까이로 가면 on이라든지 to를 쓰겠지만 거리를 두고 떨어질 때 전체사를 뭘 쓰는 거죠? from. 그래서 abstain from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bstain from이라고 같이 외워야 될 뿐더러 같이 외울 때 왜 from을 쓰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 from 모르지 않으니까 from이라는 게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abstain from 그렇게 연습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문 볼까요? 영어로 가시죠. with AIDS spreading. 자, 이런 부분을요. with AIDS spreading을 정확히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들어보시죠. AIDS가 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문법을 정확히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읽거든요. 자, 첫째, AIDS가 이렇게 읽는 거는요. AIDS라는 말이 spreading에 안 나오니까 AIDS라는 말이 spreading의 뭐다? 의미상의 주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IDS가 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라고 제가 읽은 것은 뭐를 해석한 거죠? with, 부대 상황 with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나중에 여러분이 문법 공부하고 다시 이 책을 볼 때는 훨씬 더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게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이제 실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AIDS가 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the best bet 이렇게 되고 여기서 bet이라는 말은 이제 최선의 bet이라는 게 원래 내기에 돈을 거는 거잖아요. betting 한다고 할 때. 근데 여기는 이제 방법, 어떤 방책 이런 말로 해석을 해줘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면 그 뜻이 달라지는 거 연습을 해놔야 되죠. The best bet, 최선의 방책은 is to just abstain from having sex with a person you don't know where. 잘 모르는 사람하고는 관계를 갖지 말아야 된다. 그 순간적인 the monetary, 순간적인 쾌락, you 가로 열겠습니다. You deny yourself now, 가로 닫으시고 이게 지금 뭘 수식하죠? 당신이 스스로 지금 부인한 무엇? monetary pleasure, 그쵸? 그것이 그 momentary pleasure가 could save you from a lot of suffering later. 나중에 굉장히 고생을 겪는 것을 많이 미리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됐네요. 자, abstain 아시겠죠? abstain from이요. 근데 요새 제가 이 지문을 보통 안 읽다가 지금 읽은 까닭이 요새 타임에 보니까 그 중국에 굉장히 에이즈가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근데 중국에서 에이즈가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수혈할 때 그 니들 주사가 굉장히 지저분해가지고 에이즈가 많이 퍼지는 거 있잖아요. 피를 팔잖아요, 사람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피를 많이 팔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많이 죽는다 그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이 많이 있죠. 영어를 하시면은 타임도 이제 잘 읽으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세상 얘기 더 많이 듣고 그러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발음은 어떻게 해요? abnormal. 자, 동그라미 어디다가요? normal 하시고, 그래서 normal 하면 정상적인, abnormal 하면은 비정상적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orm 들어가는 말로 우리가 하나 외워야 할 것은 이거였습니다. 자, 발음은요? enormous. 이렇게, enormous. 소리를 낼 때 enormous. 이렇게 손짓이 가는 거지. enormous. 어떠한 거대한, 아주 어마어마한. 자, 적어두시고, 그 다음 뒤로 가셔서요. 발음 어떻게? abound.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비소리 나는 걸 말씀드렸었죠. abound. 이렇게요. 자, abound 이렇게 연습하고, 동그라미 어디다가? UND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UND가 wave라고 적고는, 그 물결무늬 그림 생각나시죠? 다시 그리시죠. 물결 출렁, 출렁, 출렁. 쫄쫄쫄쫄쫄쫄이 아니라 출렁, 출렁. 이런 그림을 그려두는 거죠.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잘 외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기억할 때, 제일 머릿속에 잘 남는 그 저장 형태 있잖아요. 왜 컴퓨터에 보면은 파일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파일로 저장을 하면은 인간이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냐면, 비주얼 메모리를 기억하면 가장 잘 외웁니다. 생각해 보시죠. 음악회에 가가지고 음악을 듣고 나면은 귀에서 그 소리가 잘 안 나잖아요.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음악은 소리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영화를 봤다든지 또는 연극을 봤다든지 그러면 생각이 굉장히 잘 나죠. 그 장면들이요. 그래서 비주얼 메모를 굉장히 잘 기억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잡고 여러분이 상상을 그림으로 구체적으로 상상해 두시면 훨씬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bound를 그냥 글자로가 아니라 물결 출렁 이런 상상들 잡고 하는 거죠. 자, abound 동그라미 해보시죠. 어디다가 UND 하셨고요. 물결 치는 거고 물결이 출렁출렁 많이 친다는 형용사 풍부한이라는 형용사가 뭐죠? 발음은 abundant라는 형용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UND가 홍수 나는 것이어서 칠판을 보시면요. UND 이건 홍수가 아니라 이제 물결 치는 건데 앞에다 강조를 하면은 제가 답을 말해버렸기 때문에 홍수 나다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 앞에 강조하려고 뭐를 붙이죠? in이요. 그래서 발음하시면 inundat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홍수나다 inundate. 자, 오늘 했던 동의어 마저 하겠습니다. 자, 물로 씻는다. 요거랑 좀 비슷한 말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lose 이렇게 됐고 요거랑 똑같지는 물론 않죠. 이건 그냥 홍수나 이건 파괴가 이런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럼 발음 어떻게 해요? 발음은 deluge. 그렇죠? 지금 미리 연습해 두시고 자, abound에서 요거 예문 좀 보죠. 자, 영어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여러분이 명사편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고요. 자, 명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문법사항은 뭡니까? 수, 그쵸? 공부하시면 대답하셔야 됩니다. 명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수인데요. 수를 너무너무 엄격하게 지킵니다. 영어에서는요. 한국말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말은 진짜 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많이 있죠. 우리는 되게 형용사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명사의 수 굉장히 열심히 따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서 보면요. 수에 따라서 의미가 살짝 달라져서 우리가 수가 다르다는 걸 모르면은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죠. 영어로 가겠습니다. In the fall 이렇게 됐죠. 가을에 그 다음에 surround mountain 이랬는데 자, 이거는 무슨 명사죠? 명사만 주목하겠습니다. surround mountain은 무슨 명사? 고유명사. 그러니까 관사 안 쓴 거죠. surround mountain abounds with 해서 무엇으로 풍부합니다. wonderful shades 이랬는데 자, shade에 s를 동그라미 하겠고요. 원래 shade가 뜻이 뭐죠? shade. 이 쉐이드 이거 뜻 잘 모르시죠? 근데 이거 왜 그림자를 뭐라고 합니까? 눈썹에 이렇게 칠하는 거. 섀도우. 그거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그림자는 섀도우고 쉐이드는 그늘이거나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늘이라고 읽기에는 wonderful shades of yellow 이거 좀 이상할 뿐더러 쉐이드에 s가 붙었잖아요? 쉐이드가 s에 붙었다는 것은 이것이 s의 뜻은 뭐냐면요. s를 동그라미 하시고 s를 붙이는 뜻은 뭐냐면 우선 이것이 많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이것이 구체적인 거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여러 개라는 거죠. 가산명사의 뜻은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만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가산명사의 뜻은 그것이 구체적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늘이 구체적이다. 이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뒤를 마저 읽어보면 wonderful shades of yellow and red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럼 노랗고 파란 멋진 색조들 이렇게 가는 거죠. 색조들, 쉐이드는 여기서 어슴푸레한 색깔들, 색조들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가면, 그러니까 원래 이렇다는 거죠. 원래 여러분이 쉐이드는 그늘이라고 알고 있다가도, 이따가 보면, 쉐이드, 그늘들, 이게 좀 이상한데, 뭔가 다른 뜻이지 않을까? 이렇게 읽어보게 된다는 거죠. 자, 뒤로 갑니다. 그 다음, as millions of leaves에서, 자, 여러분, millions의 S 동그라미, leaves의 S 동그라미, 이런 건 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million이라는 단어가 수백만에 이런 의미로 쓸 때는 절대로 s를 붙여야만 하거든요. 여기 s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수백만에 이럴 때는 네, 이런 그 정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수백만에 이렇게 만들 때는 뒤에 있는 명사도 절대로 복수가 돼야 되고요. 수백만의 나뭇잎들이 이런 게 절대를 정확하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100% 지켜집니다. 이런 문법은.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밀리언에 S 빼놓으면 틀리다는 걸 알아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모르면 이제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죠. 수백만의 나뭇잎들이 on the abundant trees에서 tree에는 S를 써야겠죠? 트리가 풍부하니까 S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change colors에 S를 써야겠죠? 색깔들도 노란색, 파란색, 뭐 초록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뒤로 갑니다. Just as plentiful are the people 이랬는데 그 사람들 이거 이제 복수명사겠죠? 사람들도 아주 풍부하다. 그들은 누구냐면 who come in drops 해서 in drops라는 말은 이게 덩어리로 해서요. 떼입니다. 때를 지어 그 무리를 지어 몰려다닌다. To enjoy the sights and the skies 이랬는데요. 사이트의 S 자 이건 뜻이 뭐죠? 사이트 볼거리들 이런 볼거리 저런 볼거리 이런 볼거리 그러니까 사이트 그 다음에 스카이즈 하늘의 스카이즈 S가 왜 될까?
이상하죠, 그렇죠? 이건 뭐냐면은요, 스카이를 보통 하늘을 그냥 스카이라고 할 때는 스카이즈라고 하는 건 날씨에 대한 표현입니다. 날씨를 표현할 때는. 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스카이즈라는 표현이 따로 나오면서 스카이즈는 뭐라고 나와요? 제가 써놨는데요. Used especially to describe the weather. 날씨를 표현할 때는 주로 skies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꾸무리한 날씨도 있고 맑은 날씨도 있고 하늘이요. 깨끗한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skies라고 구분해 준 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풍경들, 경치들, 날씨 이런 걸 즐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보다 명사의 수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해보죠. 영어로요. In the fall, Soaring Mountain abounds with wonderful shades of yellow and red as millions of leaves on the abundant trees change colors. Just as plentiful are the people who come in drops to enjoy the sights and skies. 자, 여러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더 뒤에 가시려고 마치려고요. 어디까지 하냐면 시너님의 1, 2, 3, 4, 5까지만 풀거든요. 자, 1번 해보시고 한국말을 말합니다. 1번 발음을 해보시죠. abdol 뜻은 유괴하다. 2번은요. abominable 뜻은 혐오스러운. 3번은 abstain 삼가하다. 4번에 abnormal, 비정상적인. 5번에 abound, 풍부하다. A, C, E만 합니다. A 읽으시죠. detestable, causing disgust. 답은요? abominable, C로 가시면 to occur in great quantity.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면 abundant죠. 그다음 E로 가시고 to give up something. 영어로 자, E 같이 읽겠습니다. E 하시죠. to give up something of one's own free will.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뭘 포기하다 있습니까? abstain.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